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역사 혁명과 민족 혁명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민족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의 조상님들의 역사와 정신 문화를 중심으로 해갖고 뭉친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님들의 역사 정신을 가지고 뭉쳐야 된다. 우리 8천만 민족을 단합시키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8천만 민족은 멀지 않아 멸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동학 정신을 계승한 참 동학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단 식민지 사학바다는 그 사사건건 민족을 갖다가 해모하게 만들고 민족을 스스로 야만집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 본영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최고의 적인 강단 식민지 사학을 가감히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민족을 사랑하고 역사의 진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면 굳건히 뭉쳐가지고 역사혁명의 위대한 가합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무지로부터 해방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누구도 하기 힘든 우리 8천만 한민족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이 준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촌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찬란한 홍익 역사관에 기초한 역사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것이 다양한 부분,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모든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도록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운동이. 종교 자체가 대부분이 역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국가가 이기에, 민족이 이기에 처했을 때마다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가 국익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어날 시기에 왔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정산도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 대한사랑이든지 한단학회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적지 않은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의 중요성, 보이지 않는 권력인 역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통찰해갖고 적극적으로 구국의 선봉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제가 정산도뿐만 아니라 불교, 기독교에서 초청받아가고 강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동학, 참동학의 이 기중한 단체야말로 진정한 역사 권력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뭔가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연구와 그 연구 업적을 갖다가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 단체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도 훌륭한 이러한 활동을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본과 중국의 이런 패권적인 역사, 이러한 사관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 누구도 못하고 오직 8천만 우리 한민족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주신 그러한 굉장한 그런 과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한국의 식민사학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역사를 부정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세계 평화에 이렇게 지장이 있다, 세계 평화를 해친다, 그런 주장이 있고, 역사를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우리의 과거, 이 넓은 영토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에 이렇게 위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강대국들이 애국가의 협상이든지 협력 관계를 갖다가 할 적에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가 민족혁명을 완성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친한 친구로 동맹으로서 협력을 하려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바보같이 어리 빠져갖고 역사도 모르고 어리 빠져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나 추구한다면은, 그리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배신이나 한다 하면은 그 사람하고 어디 친구 관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국가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당신들이 민족혁명도 성공시 못한 미개한 인간 집단이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미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강대한 국가들하고 쌍계를 겨루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민족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강단 식민지 학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를 타파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학의 영웅은 자기를 위해서 자화투쟁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족 국가로 발전해갖고 자국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지, 말은 역사의 진실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아집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상 역사 연구는 민족 국가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인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키라 이리에 교수라는 일본계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정치학자를 포함한 미국 역사학계에 회장을 역임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는데, 이분이 역사 연구를 하면서 일본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평화와 문명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미개한 한국인에게 평화와 문명을 전달한 것. 미개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포함됩니다. 평화와 문명을 전달한 것이지, 하기 위해서 진출한 것이지 침략한 것은 아니다. 인베이션이라는 쓰지 않았습니다. 익스펜션이랬죠. 그런데 아키라 이리에 교수가 이론을 정의한 그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야만인인 하와이와 필리핀에 간 것은 야만을 문명화시키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진출한 것이다. 익스펜션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 진출은 미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초록은 동색이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논문을 쓴다든지 뭐 하면은 일본 침략이라면 교수들이 쓰지 말라 합니다. 인베이션이나 익스펜션입니다. 팽창했다. 그런데 아키라 이리에 교수가 일본말로 일본 외교사를 쓴 걸 보면은 일본의 조선 침략이라고 썼어요. 이 아키라 이리에 교수도 학문의 일관성이나 객관성을 이 결여되어 있다 이라고. 거기서 이것을 무엇을 느끼냐? 자기가 일본계 출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일본을 옹호하려 합니다. 역사 연구를 보면 인종주의, 혈통주의, 뭐 민족주의 다 연계되어 있어요. 내 구체적인 걸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또 애국 비판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총명하신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고 계시깁니다. 우리 한국의 이 강단 식민지 사관, 이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어리 빠져 얼간이에다 완전히 이 민족을 갖다가 식민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자기들은 옳다는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기회가 있으면 공개 토론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를 갖다가 안정과 안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과 손을 갖다가 잡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고 힘의 균형 정책을 씀으로써 우리 한민족도 아시아의 평화에 더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확신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독립성을 찾아야 됩니다. 유명한 그 세이간론, 정한론에 의해서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는 아시아 세계를 정복하고 중국 또한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국에 인식시켜져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지 않게 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힘의 균형에 의한 아시아 태평양 미안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아키라 이리에 교수가 peaceful expansion, 평화적 진출이라는데 제가 violent expansion, 폭력적인 진출이라고 하고 영어 논문을 써고 제가 학계에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예. 한국계 학자가 저한테 내가 박사학위 받기 전이었습니다. 미스터리 그거 하면 너 박사학위 못 받아 이러더라고요. 왜냐 하버드 유펜의 교수들이 그 논문 검토학기인데 그래갖고 내 박사에 받겠는 얘기가 내 박사에 안 받아주니까 나 쓴다 하고 썼어요. 오히려 그 내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자 중에서 아키라의 미국의 역사학계를 지배하는 그게 반론을 가하고 소위 그 비판한 거는 지금까지 제 혼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단 식민지 사학파들 뭐 했느냐 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에 활동하는 지금 본산지가 상당수 강단 식민지 사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는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 번영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말입니다. 댓글도 달고 대자보도 하시고 대학에서도 뭡니까 식민 사학파는 이거 잘못됐다 하고 하는 용기 있는 그야말로 이 역사 혁명의 횃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도장의 조우승입니다. 이용봉 박사님의 강의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일찍이 이용봉 박사님께서는 아시아 이상주의는 한국의 고전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의 클래식인 천부경 한당고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이 꿈꾸는 이상세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착수한 한국의 학자는 거의 없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유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상생방송에 안경전 이사장님이 전국과 세계를 순회하면서 한당고기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한당 고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와 세계사에 던지는 의미와 상징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당 고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고대 사회에 관련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버드 대학과 유펜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게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거의 고대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는 약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북경대학이든지 이 동경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뭐 하면은 그쪽에서 제공해 주는 게 그들 나라의 이상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는 그들의 역사 활동을 합리화하는 이런 자료를 대부분 제공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문을 쓸 적에 일본에서 자료 수집하라고 간 사람은 일본에 좋게 쓰지 않을 수 없고 중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중국에 좋게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민족주의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 식민사 민족주의 웃기지 말라입니다. 전부 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도 맹암이든지 일액서만 가능한 한 좋게 미화시키고 하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 심리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 개인보다 국가 민족을 더 미화시키는 경향이 학자들은 있고 이러한 자금을 국민의 헬세를 받아가지고 학자금, 연구비를 지불하고 있고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인지 뭐 중국 관계는 그 나라 좀 잘 써달라 해갖고 말입니다. 연구 자금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한 사람 그 연구 자금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연구 자금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네, 이게 돈하고 연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게 바로 그 자화투쟁, 개인의 이미지, 민족, 국가의 이미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를 민족과 국가에 이익을 주게끔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무엇이냐? 한국에는 역사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을 있었던 바바인을 해버리고 한국 학계는 뭐 하고 있느냐 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자학자멸하게 만드는 강단 식민사학에 한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하고 유펜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실질로 경험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학계에서 250만 불인가를 미국 학계에 지원한 게 있습니다. 250만 불인 그 이상이 깁니다. 근데 제일 돈을 많이 받은 데가 펜실베이니아 대학입니다. 유펜. 하버드에 들어간 돈보다 한 2배 이상 펜실베이니아에서 연구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펜의 역사 관계 교재를 보니까 한국 뭐 가르치는 거 보면은 고인돌이 있고 고인돌이 아닙니다. 저거 미개 해가지고 돌에서 잠자고 하는 돌 같은 거 뭐 이런 이미지를 주고 무당들 뭐 굿하고 말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코리안 칼처 한국 역사 문화다 이라고. 고대사는 거의 전무합니다. 근데 그런 게 사용하는데 그게 대부분 미국 대학들이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유펜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알고 보니까 유펜의 한국학회 회장의 아들이 유펜에서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펜의 그 교수가 그 학생의 일종의 그 주임 교수 비슷한 역할을 해줬어요. 친분 관계가 해서 한국에서 주었잖아요. 이런 이구심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의 민족의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 효율적인 연구자료를 보내고 연구를 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사사로운 관계에서 돈을 많이 연구 지원금을 준다 이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이 소위 그 지도층의 일부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비판하고 하지만은 너무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좀 무지와 무능을 탓해가지고 이걸 극복하면은 선진국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머리도 좋고 우수한 위대한 선조들도 있고 역사자로도 잠재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활용 못하는 얘기라고요. 지도청이 활용을 못하고 강단 식민지 사학파들이 매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오직 구국의 위대한 역사혁명의 횃불을 들고 민족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동하게 위대한 세력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종교와 역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모든 생명은 뿌리가 병들면 죽는다. 이것은 뭐 아주 당연한 진리고요. 증산도 진리에서도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증산도 진리를 전할 때 역사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진리 자체가 이제 원시 반본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뿌리 역사, 문화 이런 것을 이제 포교 활동 현장에서 강조를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이 왜 종교단체에서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그 저항과 같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 종교와 역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 자체가 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이대하다 하면은 타민족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역사를 파괴해야 되겠다. 우리 역사가 이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쟁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나를 믿고 나의 역사를 믿고 따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지상의 천국을 만들 것이다. 복도 받고 할 것이다. 그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할수록 그 효능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이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도 기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왜냐? 마음은 못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한쪽은 축복을 주고 한쪽은 해모를 한다든 정호를 하면은 물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 종교와 역사 이걸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인격의 이 우수하냐 미개하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강국들은 종교의 정치적 효용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독일, 이 선진국들은 영국이든지 똑같은 계통의 종교를 믿어도 토착화 시하고 자기의 역사가 이대하다고 해갖고 통합시켜버립니다. 우리 한국은 그걸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래에서 들으면 거기에 전부 다 한정을 해가 빠져가지고 자기 것을 해모시키고 있습니다. 자학자매랍니다. 우리는 이 서울에서 한국이나 뭐 외국에서 보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예래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간판 같은 거 보면. 내가 한국 분들한테 물어봐요. 저거 영어로 스페링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그 스페링 제대로 쓰는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예래어를 표기하고 이야기하면 좀 유식한 채 한다 이라고요. 그건 뭐냐? 정신 인격 속에 사대주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라고요. 사대주의 식민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라고요. 그래서 이 민족을 자주 독립시키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비판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거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살지만은 제일 변명 잘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계통입니다. 그만 어떤 사람 다리를 밟았으면은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밟아놓고 성질내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외국 사람들에게 접촉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 국회에서도 싸움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잘못 없고 상당수가 남의 잘못 비판합니다. 그래서 무슨 발전을 할 수가 있느냐면 남북 관계도 똑같습니다. 처음 자기 잘못한 거라고 전부 다 상대방 비판이라고 어떻게 그 화합을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걸 자아 반성이 일어나면은 진짜 위대한 민족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대학생 포교부의 김성덕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의 그 차분하고 매끄러운 강의를 항상 굉장히 동경하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종교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강의 중에 한자, 역학, 주역을 알지 않으면 역사를 알기 어렵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자와 역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도전에도 상제님의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 신비로운 종교와 합리적인 과학을 통일된 원리를 제시해 주는 이 주역, 이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증산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이 역사와 주역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어떤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또는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역에 대해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느낀 게 한 20년 전인가 일본 NHK가 한 150페이지 정도 천년 색채로 해갖고 인간의 그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역학하고 상당히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걸 제가 느꼈는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 수행을 했던지 해가지고 음양 오행 64개 이렇게 하고 역학 점도 치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 그림을 보면 이 지푸라기 같이 하고 촥 해갖고 이 64인가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인간이 태어날 때에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네. 맹줄이 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텔로메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노화가 늦게 되고 수명이 길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빨리 되고 조로해가지고 빨리 늙어가지고 빨리 죽어버리고 그 원인이 어디냐 텔로메어에 관계된다 이게. 텔로메어는 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역학에서 나오는 그 그림하고 특수 현미경 촬영을 한 게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모양새는 좀 지푸라기 이런 게지만 비슷하게 하고 동양이 이렇게 위대한 걸 갖고 있다 이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실증주의의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이나 조건 이론은 실증주의나 이연주의 갖고는 이거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을 공부하면은 역학을 통해갖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동양 역사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엘 보어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로서 동양의 역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노벨 화학상 받으러 갔을 적에 대한민국 한국 태극기 마크를 갖고 있는 양복을 입고 노벨상 수상식에 참석했다 할 정도로 동양 역학에 대한 상당히 그 자부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연구, 주역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상당한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이주희 도생입니다. 항상 좋은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받들어 보니 역사 정신이라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또한 민족을 뭉치게 하는 구심점 역할뿐 아니라 국익으로도 연결되는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타민족의 역사관을 파괴시키고 왜곡 말살하는 역사적 아픔이 있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전 세계 인류가 각 민족의 정체성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보는 보편적인 역사 정신, 역사적인 안목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 정치 이데올로기
철학은 거의 대부분이 유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내다. 육체와 관련된 5가지 감각 기능의 작용, 이식, 무의식이 욕망 달성을 위해서 활동해왔다. 눈은 예쁜 거 보고 싶고, 귀는 예쁜 거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입은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좋은 거 상상하고 싶고, 여기에 기초하고 정치 이론, 역사 이론,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강단 식민지 사학자들은 역사의 기본적인 불변의 법칙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민족하면 민족주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한다. 말도 안 되는 그 무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아적인 역사관에 기초한 모든 역사관과 정치 이데올로기는 안전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실현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 자투쟁의 3단계 발전 과정을 보면 독선배타적인 투쟁이 있었고, 나를 믿어라, 나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간다든지 진리가 아니라든지 뭐 공산주의 같은 게 그런 독선배타적인 이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너도 좋고 내도 좋고 하는 서로 그 상호 협력적인 이런 2차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힘이 균형을 이룰 적에 가능하지, 어느 일방의 국가나 민족이 힘이 강해지면 약한 민족은 강한 자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이제 역사 전쟁이 이런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의 유사 어떤 사건이 발생해갖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에 벌써 이미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벌써 북한 진출을 다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위험스럽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우선 역사관도 미비한 상태, 식민사관이 지배하는 이상 역사관도 없습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역사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을 우리가 통일시킬 적에 그걸 할 수 있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이 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조할 경우에 2016년, 2021년 이내에 어떤 대위기를 맞이할지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역사 정신 무장을 잘해가지고 일어날 경우에 역사혁명, 민족혁명을 위한 이러한 주동 세력이 손을 잡고 일어날 경우에 우리 민족을 2021년 이내에 통일시키고 아시아의 선진 강국 나가서 그러한 힘을 가지고 태평양 연합 국가를 만들어갖고 유로피안 유니언 같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러한 강연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아시아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자기를 버리는 무아의 경제에서 무아의 이상을 실현한 것. 공익민주주의의 최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인 군자의 사회지 현실적으로는 이게 실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이 없이 살아가는 거하고 꿈을 가지고 방을 명백히 제시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질적으로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관과 정치 이념이 무아에 기초한 맹실상부한 상생공존 홍익 이상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은 홍익 민주주의밖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대한 자유의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 이념은 개인, 계급의 자유와 평등, 권리의 실현인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자유의 실현이지만
홍익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자유까지도 실현함으로써 안전한 자유, 이대한 자유, 이것도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만유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우주적 차원의 정치 이념이고, 이것은 어디서 나느냐? 한단곡이 우리 위대한 선조의 세계주의 정신인 홍익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사명이고,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조국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저서인 아시아 이상주의가 이제 원어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제 책이 내용이 이제 좀 쉬우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서구 사회의 어떤 교재로 채택이 되고 동아시아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역시 이제 그 책이 딱 한 권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그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환단고기의 내용이라든지 우리의 그 본래 역사의 진면목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구인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면 우리의 그 식민사학을 거꾸로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도 그 학군의 회의라든지 또 유럽 식민사로부터 아프리카를 해방시키는데 미국이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동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학자들에 대한 의한 회의를 통해 갖고 식민사관을 바꾸고 타파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학계를 지배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한 500년 10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초청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중국과 일본이 지배한 식민지 사관이고, 그 목적은 사실은 한국을 지배함으로써 아시아를 지배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을 지배하고 미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한론에 기초한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마 대동소이하다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전하려 하고 있고, 그 배후 심층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인 역사 권력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또한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소위 그 신국 사관에 기초한 일종의 군국주의적 역사관의 부활을 갖다가 하려는 극우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야사학자, 민족사학자, 미국의 학자들, 유럽 학자들, 처음에 미국에 한 500명, 10명만 초청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커다란 자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게 되면 여기에서 영어로 출판하고 프랑스 말로도 번역하고 하며 세계의 학계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벌써 그 제 책이 미국 전계 학계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이 이대하다는 그 책 읽어본 사람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미국도 우리를 지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국민들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학계가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 이시조선 당시에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 국가의 독립 주권을 보호해주게 했는데, 그 고종 황제가 특사를 갖다가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에 보냈는데 만나주지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독립을 해도 일어날 줄 모르는, 일어설 줄 모르는 나라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얘기라고요. 망신만 당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 사회의 미래는 청년들의 양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피 끓는 청년 학생들의 눈동자에 빛이 없으면 그 민족의 국가 장래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강단 식민지 사학에서 위대한 우리 선조의 역사를 갖다가 매도하고 한단고의 같은 위대한 역사의 사료를 갖다가 있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피 끓는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진리와 정의를 사랑한다면 역사혁명의 찬란한 횃불을 들고 위대한 민족혁명을 성공시키도록 다 함께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